네, 어서오세요.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. 자, 날이 슬슬 더워지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바로 무좀이 있으신 분들인데요. 야, 이 여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이 무좀. 오늘은 이 무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, 무좀은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. 물론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죠. 조사마다 다르기는 한데 한 3, 4명 중에 1명 정도는 무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이 무좀으로 병원을 찾거나 무좀약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죠. 약국에서도 사실 이 모기약과 같이 일반 약 중에 효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름에. 이제 무좀을 영어로 애슬릭 풋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이 신발 브랜드에서 이 더만 빼면 되죠. 근데 저는 왜 이 회사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좀 예전부터 궁금해 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. 자, 우리말에 뭐 발에 땀나도록 달린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. 무좀이 날 정도로 뭐 열심히 달려라 뭐 이런 의미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을 예전에 해봤습니다. 좀 아무튼 이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좀 땀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에 필연적으로 무좀이 많이 발생하는데요. 아시다시피 무좀은 이 곰팡이 진균 때문에 생깁니다. 이 곰팡이균이 피부에 서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간지럽고 또 각질이 생긴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발생을 합니다. 이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신발이나 양말을 신고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꽤나 이게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. 이 남모를 비밀이고 또 남모를 고통이죠. 불의 3대 요소 기억하시나요? 학교 때 배우셨죠? 연료, 열, 산소 이렇게 3가지가 있어야 불이 만들어진다, 불이 난다 이렇게 배우셨죠. 물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중 하나만 없애면 화재를 진압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진압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산소 공급을 막아 불을 끈다든지 그렇게 이용이 되죠. 자, 마찬가지로 곰팡이균 번식의 3대 요소도 있습니다.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위해서는 바로 물, 습도죠. 그리고 영양분, 온도 요 3대 조건이 맞아야만 곰팡이균이 서식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 몸은 이 곰팡이가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단 영양소와 온도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죠. 이 피부에 있는 풍부한 유기물들, 영양소로 곰팡이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, 이제 미국의 LA처럼 36.5도 따뜻한气温이 항상 유지됩니다. 아주 살기 좋겠죠.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땀이 나서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3대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땀이 많은 사람은 겨울에도 무좀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름에는 이제 더 심해지죠. 무좀에 잘 걸리는 집단이 있습니다.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군대에서 무좀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군화를 신고 활동이 많아지니까 당연하겠죠. 이 신병교육대에서도 이제 일과 마치고 들어오면 이제 군화 벗고 발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. 예전 생각도 좀 나는데요. 반대로 말하면 곰팡이균의 번식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 뭐 온도를 없앨 수는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3대 요소 중에 땀이 차지 않게 통풍을 잘 시켜야겠고 피부에 곰팡이균의 영양 공급을 좀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잘 씻어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발을 잘 안 씻고 저녁에도 잘 닦지 않고 이런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이 무좀 관리를 거의 뭐 포기하셔야지 합니다. 자, 무좀은 보통 한 3번째, 4번째 발가락부터 새끼 발가락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발가락으로 퍼지고 그리고 이제 발 전체로 이렇게 엄지발가락으로 퍼지고 발 전체로 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. 그래서 발가락 사이가 좀 넓으신 발가락 구조를 가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통풍이 좀 잘 되니까 무좀이 좀 덜 걸린다고 보셔야겠죠. 자, 또한 이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, 목 주변 등 땀이 좀 많이 차는 부위에도 자주 생깁니다. 그러니까 부위에 따라 이제 여기는 이제 무좀이라고 안 그러고 백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. 약국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증상이 의심되면 집에 있는 무좀약 제가 있는지 물어보고 일단 그거 발라보시라고 합니다. 대부분 잘 낫죠. 애기들도 기저귀를 차고 활동을 하니까 이제 뭐 귀여운 아기 엉덩이와는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엉덩이에 이제 진균 감염, 무좀이 생기는 거죠. 쉽게 얘기해서. 그래서 이제 이때 바르는 게 유명한 카네스텐이지 않습니까? 바로 이제 무좀에도 사용하는 항진균제입니다. 특히 이제 남자분들 이제 사타구니가 가려워서 습진약을 많이 바르시는데요. 가려움을 없애주니까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중단하면 또 반복이 되고 재발이 계속 잘 되죠. 그래서 이제 습진인지 이게 무좀인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당연한 게 연선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곰팡이 감염이 의심되기 때문에 곰팡이균을 없애는 그런 약을 써야 되고 이 균을 없애지 않는 한 증상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. 이때도 무좀약을 곰팡이균 약을 발라서
균을 없애야 치료를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가려움이 심하면 처음에는 이제 습진약과 무좀약을 좀 병행하시다가,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려움이 심하기 때문에 무좀약만 발라서는 그 가려움을 바로 가라앉히지는 못하거든요. 그래서 가려움이 심하시면 습진약과 무좀약을 좀 병행하시다가 가려움이 좀 사라지면 습진약은 가급적이면 좀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 습진약에는 대부분 거의 다 스테로이드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장기간 바르는 것은 권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. 그리고 이제 무좀이 자꾸 안 낫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 이유는 재발이 잘 돼서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일단 치료를 시작하면 며칠 안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. 어느 정도 그 약에 의해서 곰팡이균이 줄어들거든요. 그러면 이제 증상이 없다고 해서 중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곰팡이균의 번식력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약을 섣불리 중단하게 되면 그 피부에 남아있는 그 균이 다시 번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럼 또 바로 재발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다 나은 것 같아도 대략 한 1, 2주 정도는 이제 더 바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무좀약을 기왕 바르시는 거 이제 좀 깨끗하게 잘 씻고 물기를 잘 닦아낸 후에 바르시는 거를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또한 이제 신발이나 뭐 특히 이제 사우나 같은 곳에 가셔서 뭐 빨판이나 슬리퍼 등에서도 이제 재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이 무좀에 쉽게 걸리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외부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피부에 발생한 무좀 이외에도 손발톱 무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러신 분들은 보통 이 매니큐어 같이 생긴 이 바르는 외용제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 있죠. 뭐 광고에서도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이런 외용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치료 효과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제품을 처음 사용하시고자 할 때 상태를 좀 여쭤봅니다. 그래서 심하면 피부과에 가셔서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먹는 약을 좀 병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왜냐하면 증상이 심하시면 이 바르는 거 가지고는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. 그리고 이제 먹는 약을 만약에 복용을 하시게 되면 간독성이 있어요. 이 먹는 약은 간에 좀 부담을 많이 주는 약이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서 간과 관련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검사를 받으시든지 해서 복용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음식이 무좀 치료에 방해가 됩니다. 단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좀 치료가 더 잘 안 됩니다. 단 음식을 드시면 여러분의 입도 즐겁지만은 곰팡이균이 아주 좋아합니다. 곰팡이균이 더 잘 살게 아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무좀 치료를 제대로 하시려면은 단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또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도 이 무좀의 어떤 예방 및 치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장의 어떤 환경 변화를 통해서 이 면역 기능을 좀 높이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, 또 장내에도 이 곰팡이균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. 이런 장내의 곰팡이균의 어떤 왕성한 서식으로 인해서 무좀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가 이를 좀 억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, 그래서 이제 심하신 분들은 이 프로바이오틱스 복용도 섭취도 좀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요약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3대 요소 기억하시죠?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결과 습도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. 섣불리 중단하지 마십시오. 약국에 있는 제품 중에 뭐 크림도 있고 뭐 스프레이도 있고 뭐 겔 타입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성분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. 특효약이 없습니다. 적당한 제품 추천 받으셔서 좀 꾸준히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, 마지막으로 이제 단 음식은 무좀 치료에 방해가 된다는 점, 좋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쪼록 이제 날이 더워지는데요. 무좀 관리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